테슬라의 긴급 점검이 좀 필요하다, 무감독 자율주행 유료 서비스 출시 시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2026년 말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시 가능하도록 신형 모델 Y 주니퍼가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2분기, 3분기로 넘어가면서 숫자가 더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네이션이라는 기업은 공연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터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안녕하십니까.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 고태훈입니다. 한 달의 기간 동안 어떤 운용의 경과가 있었고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저희가 주목하는 이야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응을 했는지의 관점으로 좀 같이 호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사실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S&P 500 같은 경우는 1.4% 빠지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2.8%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워낙 주요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 종목들이 하락세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좀 많이 올라왔던 업종들에서 순환매가 좀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또 다른 업종에서 올라오는 면들이 있다 보니까 S&P 500도 지수 차원에서는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중국에서의 상승이 좀 컸는데요. 이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정부가 지금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여러 가지의 권력 다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서로의 이제 긴장 관계가 계속되다 보니까 관세를 부과할 거냐 안 할 거냐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의 지속에 대한 가능성, 또 하나는 미국 경기의 둔화 가능성까지로 좀 점쳐지면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지난달에. 근데 이제 딥시크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 등장하다 보니까 중국의 빅테크 플랫폼들이 자신감을 좀 많이 회복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테크 플랫폼들의 CEO들을 모셔놓고 중국 정부에서도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하는 발언들이나 회의석상의 자료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국가적인 지원이라든지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기면서 HSCEI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14%나 오를 정도로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좀 보여줬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S&P 500에서의 순환매의 영향으로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는 또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 같은 경우에 헬스케어 업종이 좀 부정적이었는데 GLP-1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 같은 이제 대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헬스케어 업종은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은 저희에게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차익 실현한 부분들도 많지만 그러한 종목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혁신 기업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짜 있는 플랫폼 대장장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좀 나타났고요.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보면 이제 벤치마크 대비해서 6%, 5% 정도 언더퍼폼을 하면서 좀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가 좀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리아 플랫폼이나 코리아 대장장이는 모두 코스피 대비해서도 상회하고 저희 벤치마크 대비해서도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소비재 부분에서는 또 긍정적인 흐름이었던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비재 대표 종목들의 헬스케어 종목들도 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의 흐름에서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기업들은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S&P 500 대비해서 4%, 5% 각각 아웃퍼폼을 하였습니다. 이제 포커스 시리즈들 같은 경우에도 언더퍼폼 폭이 글로벌, 차이나 모두 좀 있었는데, 차이나가 좀 언더퍼폼이 컸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지난 그 기간 동안 좀 언더퍼폼을 크게 했던 종목들이 반전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패시브 지수 중심으로 대표 기업들 중심으로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요, 저희는 액티브하게 종목을 골라가는 편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혹은 뭐 다른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하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포커스 시리즈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도 포커스 20를 지난 2월 25일 날 상장을 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휴먼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포트폴리오는 지금 9개 정도의 운용으로 지금까지 이제 상품 출시가 계속 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출시되어 있는 상품에 집중할 수 있는 구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한 3년을 넘는 기간 동안 저희의 상품의 출시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도 좀 가지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계획했던 라인업의 구성은 어느 정도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용의 경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딥시크 이후에 중국 기업들의 자신감의 회복을 인해서 중국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라든지 전기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피지컬 AI, 저희 SF플러스는 기능형 AI로 얘기하고 있죠. 피지컬 AI 시장에서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는 자동차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소비 진작 정책인 이구환신 효과로 인해서 가전이나 스마트폰 매출까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도 AI 투자에 대한 좀 회복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텐센트도 좀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부진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 기업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고요. 저희가 지난달 정도부터 비중을 좀 많이 확대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흐름이 좀 특히 많이 나타났는데 저희가 릴리를 좀 많이 확대를 하고 가는 이유는 사실 이제 노보노디스크라는 경쟁사와 함께 과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노보노디스크가 지난번에 나왔던 임상 결과에서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하면서 조금 더 릴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정말 모멘텀으로 가게 되려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나오는 2분기쯤에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랫동안 이어지게 될 2분기에 나오게 되는 데이터는 당뇨 치료제 경구용 제형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나오게 되는 거는 릴리의 비만 치료제 경구용에 대한 게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모멘텀들을 정말 타고 갈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게 국내 기업들 중에서 작년부터 저희가 포트폴리오에서 계속 강조해면서 가져오는 게 K-뷰티 기업들인데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APR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수출 데이터가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기여도가 높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기능형 AI, 피지컬 AI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월에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내용은 월간 주요 이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의 이슈는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저희로서는 테슬라의 긴급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긴급 점검과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테슬라 4분기 실적에 대한 데이터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최근 판매량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상승을 한 25.7빌리언, 그러니까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30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고 전년 대비해서 한 플랫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성장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23% 역성장을 했으니까 수익성은 전년보다 안 좋아졌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숫자 자체는 부정적이었던 게 사실인 숫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숫자 안에서의 구성에서도 긍정적이었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풀 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매출이 2연 매출로 잡혀있는 디퍼드 레비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1% 성장을 했고요. 작년에도 고성장을 계속해왔던 ESS 부문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113% 성장을 하면서 여전히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비스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 11.1%로 전년 대비해서 매출 비중이 2.5%포인트나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안정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이 계속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1월 판매량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2월 들어서 하락폭이 좀 컸는데요. 1월 판매량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13%가 전년 대비해서 역성장이 있는 42,000대가 나왔는데 이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미국에서 전년 대비 15% 성장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역성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45%였습니다. 시장이 전년 대비해서 37% 성장했기 때문에 많이 역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1.5% 역성장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의 내용 점검으로 넘어가 보면 무감독 자율주행 유료 서비스 출시 시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Unsupervised FSD라는 서비스 무감독 자율주행이 유료화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2025년 6월, 올해입니다. 올해 6월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고 이번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해줬고요. 2026년 말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시 가능하도록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했고 올해 말까지 거의 모든 미국 시장에서 출시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이
에어비앤비 온 플릿이라는 건데요. 플릿이라고 하면 이제 비클,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이제 승용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 올라가 있는 에어비앤비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차량을 언제든지 임대 형태로 그 서비스에 올려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이제 에어비앤비 온 플릿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모든 공장에서 신형 모델 Y 주니퍼가 생산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는 2월 18일부터 개시가 됐고요. 프리몬트, 베를린도 모두 생산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왜 이거냐? 보통의 자동차 회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모델 체인지를 앞두고 나서 지역별로 조금씩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건 내구재이기 때문에 한 번 사면 10년 이상을 타게 되는 그런 소비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년에 혹은 다음 달에 새로운 모델이 나온대 라고 하면 이 모델의 변화가 어느 정도만 있다 하더라도 소비가 이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Y가 차지하는 전체 판매에서의 비중이 대략 7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비중이 높은 차량을 트랜지션 기간을 서서히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 지역에서 한꺼번에 가져가다 보니까 전 판매량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거는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인데 시장에서 이 판매량에 대한 걸 너무 묶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형 모델 Y 주니퍼가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2분기, 3분기로 넘어가면서 숫자가 더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용에서 하나 더 강조했던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10조 달러 이상의 매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요. 연간 1억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굉장히 원대한 꿈을 그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숫자와 내용들을 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테슬라의 포인트를 두 가지로 좀 보자면요. EPS 차원에서의 숫자의 개선 부분입니다. 일단 숫자의 개선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판매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델 Y가 주니퍼라는 모델로 사실상 거의 모델 체인지급의 굉장히 큰 폭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 Y의 신규 모델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판매량이 더욱더 진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숫자는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인 사이버캡이랑 플랫폼을 공유하는 저가 전기차, 알려지기로는 모델 Q로 이제 양명으로 알려져 있는 건데, 저가 전기차를 2025년 상반기 내 출시하고 아마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될 텐데, 이 모델 또한 굉장히 볼륨 모델이기 때문에 이 판매가 들어오면서는 숫자가 개선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FSD 서비스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현재 FSD가 침투율이 한 10% 중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FSD가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익률이 높은 FSD 매출이 증가하면서 숫자가 개선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EPS 단에서의 개선, 그러니까 순이익 단에서의 개선은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개선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에 대한 프리미엄인데요. 스토리의 개선인데, FSD 서비스 기반의 공유 차량 서비스가 유료화돼서 시작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지금 우버나 웨이모 같은 이제 사업자들이 이미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제한된 형태입니다. 차량 숫자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나오게 되면 미국에만 깔려있는 차량이 몇백만 대 이상이기 때문에 깔려있는 차량을 통해서 FSD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 파괴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오게 되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프리미엄이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려왔던 테슬라를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보게 되는 비즈니스 모델은 더욱더 강화가 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에 쓰이게 되는 기능형 AI 기술 자체가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쓰이게 되는 이동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갈 수 있는 중요한 알고리즘과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도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희는 높은 PER도 용인하는 그런 시장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테슬라의 숫자의 부진은 앞으로 한 1,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델 Y 주니퍼의 생산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구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나치게 많이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제 기능형 AI 시장의 선도적인 기업인
테슬라에 대한 지속 보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경쟁자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중국의 자율주행 기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기업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분산의 그 원칙을 가지고 속성의 분산의 원칙과 어느 정도의 원칙을 가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으면 포트폴리오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속성의 분산을 항상 가져가야 되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기업은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인데, 라이브네이션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분은 굉장히 잘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은 아예 모르실 수 있는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빅테크 기업이나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기업들을 소개드리기보다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작은 기업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기업이 좋다, 뭐 매수를 하셔라 이런 관점이 아니고 저희가 종목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액티브하게 밑에 있는 종목들을 또 어떻게 찾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네이션이라는 기업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는 32.9빌리언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조가 넘는 기업이고요. 지금 이제 포워드 PER 같은 경우는 38배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좀 높은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어떤 걸 하는 기업이냐? 이 기업은 이제 우리가 공연을 보러 가게 되면 공연을 예매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하자면 공연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터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연 예매를 하려면 인터파크라는 플랫폼을 많이 타게 되는데, 인터파크는 자본집약적으로 뭔가 공연장에 직접적인 투자를 한다라기보다 그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장악의 힘으로 가는 거라면, 이제 라이브네이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공연장을 보유하기도 하고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져가기도 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373개 공연장에 대해서 독점적 예약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연간 공연 수는 약 5만 건 정도, 관객 수는 1.4억 명, 그리고 10,000개 이상의 글로벌 고객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최대의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의 성장은 1%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영업이익단에서의 개선도 계속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공연 소비 트렌드가 계속해서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연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수요를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고요. 뭐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굉장히 유명한 팝 가수들은 그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공연이 하나의 엔터테인먼트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판매량의 증가도 일어나고 있지만 티켓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랑 판매량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전 세계 373개의 공연장에 대한 독점적인 예약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독점 임대 공연장만 230개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강력한 공연장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좀 경제적인 혜자가 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대한 협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리스크 포인트를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30배 후반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는 점은 당연히 이제 밸류에이션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 비수기에는 고정비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시즈널리티가 좀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 이슈에는 좀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은 고려를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성장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요한 포트폴리오 하나의 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SF+ 관점 나누기의 내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자율주행과 기능형 AI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목부터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 확장되어가는 기능형 AI 시장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여기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테슬라를 잘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일 텐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져갈 때 지금까지는 객체를 인식하고 경로를 계획하고 차량을 제어하고 하는 이런 다양한 행위들을 모듈 형태로 구성을 해서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차량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즉각적인 판단도 어렵고 직관적인 운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을 실행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증명된 상황이고요. 테슬라가 그렇기 때문에
버전 12 FSD부터는 주변 환경을 차량이 알아서 인식을 하고 상황 판단을 하고 차량을 제어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AI 모델이 수행하도록 바꿨습니다. 이게 end-to-end이거든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을 판단하는 첫 번째 단부터 운전을 하는 모든 end 단까지의 모든 과정을 AI 모델이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체 시스템을 신경망으로 구성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 하나하나의 표현들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 추구하는 바는 인간의 직관적인 운전을 따라가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환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 기존 모듈 기반의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반응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처럼 직관적인 운전이 가능한 E2E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된 거고요. AI가 스스로 학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데 모듈러 방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가서 코딩을 해주고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주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의 액션 플랜을 짜주는 거라면 이 E2E 방식이 들어가게 되면 AI가 계속해서 학습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개선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E2E 시스템에서의 선도 기업은 당연히 테슬라입니다. 2024년 초에 FSD 버전 12를 출시를 하면서 코드 기반이 아니라 AI가 학습한 방식으로 근데 여기서 학습이라는 거는 이미 테슬라가 축적을 해온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학습한 방식으로 E2E의 전면적인 전환을 선언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13버전이 들어올 때는 확실하게 전환이 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과 가장 유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결국에는 지금은 인간의 운전이라는 노동에서 시작이 된 거라면 인간의 모든 행동으로 확대되는 E2E AI 시스템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신흥 전기차 업체들은 이러한 흐름을 굉장히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리오토, 샤오펑, 니오 같은 그런 이제 중국의 신흥 전기차 기업들이 엔비디아 GPU와 라이더를 활용해서 거기에 이제 비전 데이터까지 활용한 정확도는 굉장히 높지만 비용도 높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가다가 이제는 자체 칩을 개발을 하고 비전 온리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한 E2E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금씩 넘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현대차도 E2E 방식으로 넘어온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에 또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샤오미 같은 경우도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비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E2E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공개를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E2E 시스템의 성공적인 확장을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데이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비용 고효율 비전 온리 시스템으로 전환이 진행이 되는 건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비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벌써 한참 전부터 데이터를 쌓아오면서 훈련을 시켜왔던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전기차 판매량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올라오는 전기차, 스마트카를 통해서 쌓게 되는 데이터의 속도가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기업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기업들이 쫓아올 가능성 저희가 고려하면서 봐야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넘어가는 그 시장의 관점도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 뭐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관점 나누기의 내용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한 시장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작년까지의 흐름은 빅테크 중심으로 주도 종목들이 확실하게 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었다면 이제부터의 구간에서는 기업 이익이 확실하게 올라오는 액티브하게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구간으로 좀 더 진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부터는 조금 더 많은 스터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를 이제 투자의 참고로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저희 포트폴리오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앞으로 이런 고민들이 포트폴리오에 반영되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함께 호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은 저희가 좀 더 좋은 성과로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